찬 바람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듯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한물간 드라마의 허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이성호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얇은 우편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앓아오던 희귀병, 그 병마가 또 한 번 이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기도 전에 이미 내용은 뻔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버린 숫자들, 그 숫자들이 족쇄처럼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가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령처럼 따라붙는 한마디, 조기 수령이요? 그 달콤했던 유혹의 메아리가 지금은 지독한 후회로 되돌아와 그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보지 못했던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새로운 지혜의 창이 되는 곳, 시니어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번영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 속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수출 지표는 높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들에게 세상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정년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였고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은 언제든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이성호 씨 역시 그 칼날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57세, 그는 회사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등 뒤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은퇴 후 재취업 정보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명함 하나 없이 그저 이성호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는 차가운 시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이성호 씨의 귀에 한 줄기 빛처럼 들려온 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장 쓸 돈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한 달이라도 빨리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연금? 나중에는 고갈된다더라.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남는 장사야. 이런 불안감은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335 모인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그때의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은 이 파고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절박한 서민들의 귀에 닿았을까요? 당시의 국민연금 제도는 복잡했고 설명은 어려웠습니다.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그리며 장기적인 손실을 계산하라는 것은 어쩌면 가혹한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성호 씨는 서류 더미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붙드는 듯 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월 지급액이 줄어들고 오래 받으시면 총액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호 씨의 귀에는 그 경고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금 당장 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자신의 가슴을 짓누를 후회의 서명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그 돈은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밀린 공과금을 내고 자녀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간만에 아내에게 따뜻한 외식 한번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비는 금세 증발해버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매년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예상치 못했던 생활비 지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병원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들의 삶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액이 깎인 금액이라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기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웠을 것이라는 자각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 2막을 위한 영감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체 알림 설정은 당신의 삶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차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가면을 쓰고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초조함이 뒤섞여 파도쳤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의 시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너무 아파서 미안해. 아내의 마른 기침 소리는 이성호 씨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조기 수령을 결정했던 그날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더 받자고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현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깊은 나락이었습니다. 이성호 씨의 사연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리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서, 공원의 구석진 자리에서 비슷한 후회를 삼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각자의 이유로 조기 수령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는 그저 당장의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정의 이면에는 늘 절박함과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결정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서 있던 절망의 벼랑 끝에서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되짚어보며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할 때입니다. 그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사회적 배경과 구조적 문제가 그 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호 씨의 사연이 우리에게 뼈아픈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비단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 뒤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예고했던 구조적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달콤한 유혹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들었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성호 씨가 회사에서 밀려나듯 퇴직 권고를 받던 그 시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경랑에 휩싸여 있던 때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간신히 벗어나는 듯 보였지만 그 회복세는 대기업과 수출주도 산업에만 집중될 뿐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은 여전히 싸늘한 한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50대 이상의 숙련공과 관리직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평생 직장이라는 굳건한 신념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정년이라는 단어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늘상 고비용 구조로 인식되던 고연령 직원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미명 아래 희망퇴직이라는 부드러운 단어 뒤에 숨겨진 구조조정의 칼날은 마치 사형선고처럼 수많은 가장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녀들의 학비와 결혼자금, 부모님의 병원비를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낀 세대였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꿈꿀 겨를도 없이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그들에게 더욱 냉혹했습니다. 나이와 경력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새로운 기술이나 급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기엔 시간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호 씨처럼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이들에게 세상은 갑자기 낯선 야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국민연금의 고갈론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래 세대가 현 세대의 연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패널들의 목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엔 못 받는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마치 불확실한 미래가 현재의 삶을 짓누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에 사로잡혔고,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늦기 전에 내 돈을 챙겨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는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차례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금 고갈은 사실이 아니며 부분적인 재정 조정만으로도 연금 제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확증 편향에 빠진 대중의 귀에 제대로 닿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수치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이루어진 설명은 당장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운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빚과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 수십 년 뒤의 미래 재정 안정성이라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일단 받아두는 것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믿음만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 결과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늘어났던 조기 수령자 수는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성호 씨들이 퇴직 권고라는 현실에 직면했고, 재취업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고갈론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절박함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연금공단 창구 직원들은 깎인 금액으로라도 당장 현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눈빛이 흔들리는 이들을 수없이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월 지급액이 줄어들고 총 수령액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박함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그 말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담보대출은 이미 만기였거나 더 이상 받을 여력이 없었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레 수입 없이 막막한 나날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그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선책이 결국 또 다른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틈새에서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노년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겨우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약간의 돈은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밀려있던 카드값을 메우고 마침 만기가 다가온 보험료를 납부하며 한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냉장고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적어도 당분간은 숨통이 트였다는 안도감에 잠시나마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마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매달 받아야 할 정당한 연금액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깎여나간 돈은 결코 생활을 꾸려나갈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자금이었을 뿐입니다. 퇴직 전 그의 월급 봉투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성호 씨의 삶은 갑자기 모든 것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문화생활, 가끔 외식하며 가족과 나누던 소소한 기쁨, 하다못해 명절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마저도 이제는 아득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주머니 속 얇아진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동네 마트를 여러 번 서성이다 겨우 최저가 상품만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아끼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 속삭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65살부터 받게 될 온전한 연금액은 이제 요원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시간을 깎인 연금액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자고 나면 불어나는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배우자와 자신의 병원비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입을 보충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나이는 그에게 훈장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시지만 저희는 좀 더 젊은 인력을 선호합니다. 저희 회사 분위기와는 맞지 않으실 것 같네요. 면접관들의 뻔한 대답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은 어느새 시대의 뒤양일로 밀려난 듯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들도 대부분은 경비원, 주차관리 혹은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한때 조직의 허리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후배들을 이끌던 그는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낯선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되고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 내내 꼬박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성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엔잡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저녁에는 대리 운전대를 잡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경제활동 인구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불안정한 삶의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사회적 약자에 가까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해진 노년층을 노리는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던 절박한 마음은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 심지어 어렵게 받은 연금액마저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비극적인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정 내 불화도 늘어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조기연금을 신청했나?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이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고독하게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단순한 재정적 선택을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기 퇴직이라는 구조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사회적 담론, 그리고 재취업 시장의 경직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섞여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개인으로 치부하며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몰렸던 절박한 상황,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시스템의 허점과 냉혹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곧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성호 씨들이 각자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한동안 허공에 메아리치며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성호 씨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외침은 개개인의 불운한 사연으로 치부되거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라는 냉정한 잣대 아래 쉬이 묵살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흐름은 결코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던 수많은 이성호 씨들의 절망은 어느덧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고독하게 알아가던 고통은 통계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 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고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는 고령층의 비율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고 고립되어가는 노년층의 이야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몇몇 언론사는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녔고 새벽녘 어둠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이들을 만났으며 허름한 골목길 식당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비췄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성호 씨와 같은 평범한 이들이 담담하게 털어놓는 이야기는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년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약속받았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한 세대의 비명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건강마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노년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노년층의 비율이 급증했고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마저 사회면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단순히 돈벌이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조기 퇴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연금액만 삭감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노인 복지 전문가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선택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고령화 시대에 연금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낼 연금 보험료가 미래에 제대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노인 부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대 간 형평성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호 씨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자조 모임은 연대 운동으로 발전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했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차가운 정책 결정자들의 귀에도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더 이상 단순한 개개인의 재정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숙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세대 간의 공정성이라는 복합적인 가치가 뒤얽힌 채 해묵은 질문들이 다시금 우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깊고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고통받는 이성호 씨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한동안 허공에 메아리치는 듯했던 그 절박한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정책 결정자들의 귀에도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되던 수많은 사연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숙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노인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노련한 정치인들, 냉철한 숫자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역설하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조하는 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노동계와 재계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 협회에서 파견된 몇몇 당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전달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회의는 희망보다는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더 늦추고 수령액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지만 회의실 한쪽에 앉은 이성호 씨의 굳게 담은 입술은 그 주장이 개인의 삶에 미칠 고통을 침묵으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고용 연장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이는 곧바로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전망이지 젊은 시절의 선택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받아야만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는 날카로운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노년층 대표의 목소리 또한 단호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조기 퇴직은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시대적 흐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절박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는 쉽사리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가 미래에 고갈될까 불안해했고 노년층은 자신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뜨거운 설전으로 달아올랐고 언론은 연일 국민연금 개혁의 난항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호 씨와 같은 이들의 연대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자 협회는 전국적인 지부를 결성하고 매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얇은 피켓을 든 노인들이 눈비 오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빼앗긴 미래를 돌려주십시오. 그들의 구호는 단순한 외침을 넘어 잊혀진 세대의 존재감을 다시금 일깨우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투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여전히 이성호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며 그들이 어떻게 조기 퇴직의 늪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연금이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위태로워지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의 시사 프로그램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은 점차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의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섣부른 조치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연금 개혁은 단순히 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 복지 시스템의 철학, 그리고 세대 간의 약속이라는 거대한 틀을 재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누군가는 과감하게 매듭을 풀거나 혹은 새로운 실을 엮어낼 용기가 절실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정치학자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노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노년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재취업 교육의 대폭 확대, 유연 근무제 확산, 그리고 노년층의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는 처음에는 이상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듣기 좋지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단순히 사회적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다시 사회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은 오랜 시간 굳어져 있던 사고의 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성호 씨도 그 제안에 담긴 희망의 싹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어서 연금을 조기 수령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대와 산업의 변화가 그의 자리를 빼앗아갔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연금액이 조금 줄어든다 해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작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이 새로운 논의의 장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깊어지는 겨울밤처럼 차가웠던 현실 속에서 비로소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씨가 사회 전체를 들 수 있을지 혹은 차가운 바람에 쉬이 꺼질지 모두의 시선은 새로운 해법 모색의 여정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오랜 겨울의 끝에서 피어난 봄의 싹처럼 거친 바람 속에서도 기어코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격렬한 이견 속에서도 활동하는 노년이라는 새로운 비전은 점차 힘을 얻어갔습니다. 탁상 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을 넘어 특별위원회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려내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까지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날선 목소리들이 오갔고 때로는 서로의 주장에 지쳐 고개를 떨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떤 노인도 사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특별위원회는 획기적인 국민연금 개혁안과 노년층 활력 증진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연금 수령액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재취업 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에게는 숙련된 고령 인력 활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연금 재정 보충 방안에 대해서는 세대 간 고통 분담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역사적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수정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강물을 이루었지만 마침내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국회 방청석에서 이성호 씨를 비롯한 조기 연금 수령자 협회 회원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서름과 함께 이제 막 피어나는 희망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사회 곳곳에서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성호 씨는 새롭게 도입된 숙련 기술인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 시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기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생기와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이성호 씨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잊었던 자신들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해 나갔습니다. 과거 조기 노령연금의 굴레에 갇혀 절망했던 이들의 삶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한 사회가 노년층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대 사람들은 이 시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의 불행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지혜로운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낸 역사적인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때의 국회 의사당 건물 안에는 격렬했던 논쟁의 흔적과 함께 합의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법안들이 고요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곳을 스쳐가는 바람소리 속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수많은 노인들의 절박한 외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강인한 정신이 잔잔하게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미래를 향해 속삭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깊은 진리를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나만의 길을 찾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니어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